여러분, 혹시 집에 초등학생 이하 아이가 있는데 맞벌이 때문에 방과 후 시간이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갑자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난감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아이 돌봄은 늘 고민이자 숙제입니다. 이럴 때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와 아이 돌봄 바우처를 잘 활용하면 부담은 줄이고 안심은 늘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간제 방문형 돌봄 서비스, 긴급 돌봄 신청 절차, 그리고 어린이집 학교와 연계하는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아이 돌봄 서비스 개요와 대상.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 단위로 돌봄 인력이 집으로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일상적인 보육뿐 아니라 학교 어린이집 등하원 동행, 간단한 식사 간식 제공, 숙제 지도까지 가능합니다. 대상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조손 가정, 다자녀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구입니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이용요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혹시 나는 소득이 조금 높아서 지원이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신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웬만한 가정은 일부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제 방문형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시간제 방문형 돌봄은 아이돌봄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온라인 신청인데 아이돌봄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아이돌봄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단계, 서비스 신청서 작성 원하는 서비스 종류 시간제, 종일제 등 선택. 3단계, 이용 희망 시간과 장소, 서비스 내용 입력. 4단계, 가구원 정보와 소득 관련 서류 업로드. 5단계, 승인 후 서비스 제공 인력 아이돌봄이 배정. 필요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가 있으며 온라인 업로드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 제출도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시간 단위 이용이 가능해 하루 12시간만 필요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돌보미가 지속적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아이와의 친밀감 형성이 쉽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긴급 돌봄 서비스와 신청 절차. 긴급 돌봄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출장, 병원 진료 혹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돌봄 공백이 생긴 경우가 해당됩니다. 신청은 평소처럼 아이돌봄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지만 긴급 상황인 만큼 최소 이용 하루 전까지 신청하면 배정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만 같은 날 신청하는 당일 긴급도 가능하긴 하지만 인력 상황에 따라 불가할 수도 있으니 되도록 하루 전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이용 시간은 최소 1시간부터 가능하며 심야나 휴일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특히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경우 긴급 돌봄 이용 시 정부 지원 비율이 높아져 부담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일반 돌봄 서비스와 동일하지만 긴급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진료 예약 문자, 출장 명령서 등을 제출하면 심사가 훨씬 수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갑자기 아이 맡길 데가 없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럴 땐 미리 긴급 돌봄 제도를 알아두고 회원 가입과 기본 정보 등록을 해두면 필요한 순간 바로 신청할 수 있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네 번째, 어린이집 학교 연계 돌봄 서비스 활용법. 아이돌봄 서비스와 함께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어린이집 학교 연계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방과 후나 방학 기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 교실 방과 후 과정과 연계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은 수업이 끝난 뒤 학교 내 돌봄 교실에서 저녁까지 머물 수 있고 필요하면 아이돌봄이가 학교까지 데리러 와 집까지 안전하게 동행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부모는 퇴근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려오기만 하면 되니 훨씬 편합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학교 행정실이나 담임 선생님을 통해 가능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원장실이나 행정 담당 부서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단 신청 시기가 보통 학기 초나 방학 전이므로 중간에 필요할 경우에는 대기 신청 후 자리가 날 때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등록해 두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교 밖 돌봄 공간도 제공합니다. 이곳은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며 방과 후 활동학습 간식 문화체험까지 함께 진행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이 학교 시간과 내 퇴근 시간이 안 맞아서 매번 마음이 불안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럴 땐 어린이집 학교 연계 돌봄을 활용하면 아이 안전과 부모의 마음까지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5번째, 아이 돌봄 바우처 지원금과 신청 절차. 아이 돌봄 바우처는 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돌봄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지원 금액이 바우처 형태로 지급돼 결제 시 차감됩니다. 지원 비율은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 자차상 위계층 이용요금의 90%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80% 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70%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40% 지원. 예를 들어 일시간 돌봄 요금이 1만 원일 때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은 2,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가구원 소득 증빙, 서류 소득 금액 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 후에는 이용 시간만큼 바우처가 자동 차감되며 결제 과정에서 별도로 돈을 내지 않아도 돼 편리합니다. 단 지원 한도 시간과 금액이 있으므로 월별 사용 내역을 확인해 초과 사용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돌봄 서비스가 너무 비싸서 자주 못 쓰겠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이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이 확 줄어 필요할 때 마음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신청 시 주의사항과 활용 꿀팁. 첫째, 신청 시기 놓치지 않기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와 바우처 모두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이용 시작일은 신청일 기준 최소 며칠 뒤로 배정되니 필요 시점보다 미리 신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서비스 종류와 시간을 정확히 선택하세요. 시간 제종일 재방문형 긴급 돌봄 등 유형이 다양하므로 자신의 생활 패턴과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긴급 돌봄은 인력 상황에 따라 배정이 제한될 수 있으니 회원 가입과 기본 정보 입력을 사전에 완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바우처 한도 초과 주의입니다. 정부 지원은 시간 금액 모두 월별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마이페이지에서 남은 한도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돌보미와의 소통이 필수입니다. 아이의 건강 상태, 알레르기, 생활 습관 등을 미리 공유하면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고 불필요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자체 추가 지원 여부를 확인하세요. 일부 지역은 국가 바우처 외에 시군구 자체 지원금을 더해 실제 본인 부담금이 0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맞벌이한 부모 가정을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와 바우처 신청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비용 부담은 줄이고 아이 안전은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꼭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번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